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네트워크 실습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이 네트워크 실습 강의가 자바 강의에서 최종 강좌가 될 겁니다. 목차는요, 그냥 채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접목해서 결국에는 채팅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 화면을 따라해 주세요. 저는 이클립스를 켜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이클립스를 킨 다음에 챕터 19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요, 그냥 자바 프로젝트가 아닌 자바 fx 프로젝트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제를 만드느라고 이 크리에이트 커넥트랑 또 데이터 익스체인지 같은 패키지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무시하시고요. 저를 이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소스에서 new 해서 패키지 한 다음에요. 여기서 채팅 프로그램이니까 패키지 이름을 채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finish. 그러면 패키지가 하나 생성이 됐죠? 이 안에서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클래스 이름은 하나는 서버 ex, 서버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메인 메소드 만들어주고, 이 서버 ex라는 것은 창을 가지고 있어요. 버튼도 가지고 있고요. 즉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또 new 해서 또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이번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ex 그리고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또 상속. 메인 메소드 선택해 주시고요. finish. 두 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CSS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new 해서요. other에 가면 여기서 CSS라고 검색을 하면은 딱 하나 파일이 나옵니다. 자,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CSS의 이름은 app, 앱으로 정할게요. 그럼 총 3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3개의 파일로 저희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먼저 서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메인 메서드에서는 하나의 명령어만 실행하면 되죠.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런치라는 이런 메서드를 실행시켜주면요, 이제 스타트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스타트 메서드에서는요, 뭘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잠시만요. 스타트 메서드는 앱을 구동시키는 메서드가 됩니다. 일단은 멤버 변수를 몇 개 만들도록 할게요. 멤버 변수 몇 개 만들 건데, 일단 내부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는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내용은 잠시 뒤에 채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멤버 변수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불리언으로 is server start. 서버가 시작됐으면 true를 읽겠고요.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false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text area. 자바 awt가 아니라요. 자바 fx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display. 자, 그리고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버튼도 마찬가지로 자바 fx가 가지고 있는 버튼. dn start stop 이라고 정할게요. 그 다음에 서버 소켓을 만들어줍니다. 서버 소켓은 java.net이 가지고 있고요. 일단 선언만 해둘게요.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클라이언트에 배열이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들어가는 리스트예요.
예, connections라고 할게요. 이 리스트는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을 하잖아요. 서버에 여러 클라이언트 접근하면요. 이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의 객체들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로 만들어서 이 리스트에 보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들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connections는 view array list 클라이언트를 제네릭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생성을 했습니다. array 리스트 일단 임포트 해야겠죠. java.awt가 아니라 util이에요. 스펠링 잘못 썼네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스테이지를 좀 이름을 줄일게요. 간단하게 스테이지로 줄이고요. 여기서 볼더 페인이라는 것을 하나 만듭니다. 이 이름 두고요. view 볼더 페인 생성을 했고요. 루트.set pref size 500에 300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txt display 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겁니다. 는 new text area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txt display.set editable false로 할게요.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요, 서버가 뭐 시작을 하거나 종료를 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뿌려줄 하나의 텍스트 공간입니다. set editable을 제가 true로 바꿔버리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사용자가 지울 수도 있고 또 막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편집이 안 되게 set editable을 false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border pain.set margin이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노드와 inset이라는 객체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노드는 index display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inset은 여기서 바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5를 넣어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더 페인이 가지고 있는 set margin이라는 메서드는요, 마진 값을 조정해주는 그런 메서드인데요. 이 텍스트 txt display라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외부 간격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nset 값에 5라고 넣어주면요, 상하 좌우를 다 5로 맞춰줘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 2, 3, 4로 넣으면요, 상은 1, 하는 2, 좌는 3, 우는 4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정을 해줍니다. 저는 통째로 모두 다 5로 정했어요. 그런 메서드고요. 자, 그 다음에는 root.set center. 루트는 보더 페인이잖아요. 보더 페인은 상하 좌우로 그리고 가운데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센터고요. 상, 뭐 up, down, 그리고 left, right.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우리가 지금 채울 건데요. 센터를 뭘로 채우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txt display 라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채울 겁니다. 이제 버튼을 만들 건데요. 버튼 btn start의 stop. 이 버튼은요, 서버를 시작하고 또는 멈추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름은 처음에는 start로 정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btn start stop 이라는 거에 크기를 지정해 줘야겠죠. 사이즈는 일단 높이부터 지정해 줄게요. 3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btn
스타트 스탑에 set max width라고 해가지고요. 이거의 최대 크기를 지정해 줄 건데요. 더블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max value. 그러니까 이것은 더블 자료형이 있잖아요. 기본 자료형 중에 더블 자료형이 있는데 이런 더블이라는 클래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럼 기본형 자료형을 객체로 썼을 때는 이 더블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더블의 맥스 밸류라고 하면은 이 더블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표현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set max width라고 해가지고 더블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넣어주면요. 최대 사이즈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창이 있고 여기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센터로 넣었잖아요. 이 밑에다가 우리는 버튼을 넣을 건데 버튼이 이 스테이지에 꽉 들어차게, 높이는 지금 30으로 정했고요. 넓이가 꽉 들어차게 해서 버튼이 이런 모양을 띠기를 원한 겁니다. 너비는 최대로 하고 높이는 30으로 하고요. 좀 이따가 보시면 어떤 형태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btn start stop에 .set on action 해가지고 new event 핸들러를 넣어줄게요. 액션 이벤트. 오버라이드 해야겠죠? 액션 이벤트, 자바 fx 액션 이벤트랑 이벤트 핸들러. 현재 이제 Shift Alt S를 눌러서요. V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어요. 지금 내부 익명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빨간 거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add unimplemented 메소드 하면요.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안에 내용은 비어있으니까 저희가 채워야겠죠. 이 btn start stop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될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요. if btn start stop get text를 가져옵니다. 그게 equals 같냐? 내용 비교죠? 이게 start라는 스트링 객체와 내용이 같으면요. 이 문장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start server 그리고 else 이게 아니라면 start가 아니면은 뭘까요? stop이겠죠? stop server 이 start server랑 stop server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지금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 메서드를 저희는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root.set bottom 해가지고요. 바텀에 이 버튼을 넣어줄 거예요. 아직 씬을 안 만들었네요. 씬은 new 씬 여기 안에 루트를 넣어줄 겁니다. 보더펜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씬을 임포트를 하고요. 자, 이제 이 씬에 get style 시트를 할 거예요. 이것은 CSS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씬에 CSS를 적용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get 클래스 한 다음에 get resource 그리고 이 안에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CSS 파일이 같은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름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age.set scene 해서 scene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stage.set title 해서 이 창의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되겠죠? 서버 그리고 stage.set on close reques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을 켤 때 오른쪽 위에 X 버튼 있잖아요. 그게 눌렸을 때
그것의 리스너를 달아주는 겁니다. 핸들러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 해서 윈도우 이벤트 임포트를 해야겠죠. 윈도우 이벤트 임포트를 하면 빨간색 줄이 뜹니다. 왜냐면 오버라이드를 우리가 다 안 했기 때문에요. Ctrl S, V, 엔터. 이제 여기에 이제 X 버튼을 눌렀을 때 사실 이 핸들러를 저희가 다뤄주지 않으면요. X 버튼을 눌렀을 때 단지 창만 꺼져요. 프로그램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스탑 서버를 그냥 호출하기만 하면 되네요. 스탑 서버는 아직 안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아직 안 만든 메서드가 스탑 서버가 있고요. 스타트 서버가 있고 또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내용부터 일단 채워줘 보도록 할까요? 클라이언트는요. 멤버 변수로 소켓을 하나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분리 is connected. is connected가 true면은 클라이언트와 이 서버가 연결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겠죠?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겠죠? 기본값은 false입니다. 퍼블릭에 클라이언트 해서 생성자 안에서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생성자는 무조건 소켓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this.socket은 socket is connected는 true. true로 초기화를 했네요. receive라는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데요. 이것은 지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private void receive는요. 이 메서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요청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일단은 러너블이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트라이 캐치문을 일단 묶어주고요. except 트라이문 안에서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while문 is connected가 true일 때 계속해서 반복을 돌아라.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름은 바이트 AR. 용량은 100개. 인풋 스트림을 만들 건데요. 인풋 스트림은 이름은 인풋 스트림. 소켓으로부터 인풋 스트림을 가져올 겁니다. 저건 자, 그리고 int의 read byte count는 input stream read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바이트형 배열을 넣어줍니다. 그럼 바이트형 배열에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정보가 바이트로 하나씩 쌓일 거예요. if read byte count는 마이너스 1일 때 throw IO exception 여기 new를 붙여줘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byte ARR이라는 바이트 어레이에 인풋 스트림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때 그것의 개수가 이 리드 바이트 카운트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요, 클라이언트가 아무 정보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그냥 일방적으로 끄는 겁니다. 그때 마이너스 1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익셉션을 하나 던져주죠. 예외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스트링의 메시지를 저희가 하나 만들 겁니다. 이것은 화면에 뿌려줄 메시지들이에요. 플러스 어드레스 플러스 대괄호 닫아주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채팅 프로그램이니까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그걸 나머지 클라이언트에게 뿌려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겠죠. 그래서 서버는 화면에 이런 요청 처리했다고, 그리고 그 요청을 한 컴퓨터에 IP 주소를 찍어주는 겁니다. 플랫폼에 run later라는 메서드를 저희가 실행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는 작업이 화면에 무언가를 글씨를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은 GUI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따라서 GUI 변경 작업은요, 이런 기타 스레드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이것은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워킹 스레드잖아요. 워킹 스레드에서는 GUI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바 fx의 룰이에요. 그래서 이 platform.runLater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무조건 이런 메서드 안에서 GUI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인 스레드가 이 작업을 나중에 수행하게 돼요. 디스플레이 텍스트라는 메서드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요. 이것부터 그럼 미리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텍스트를 여기서 만들도록 하죠. 잠시만요. 지금 구조가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텍스트 메서드는요, 서버 ex의 메서드입니다. private void display text. 이 작업은요, 단순하게 스트링의 텍스트를 받아서요, 이걸 화면에 뿌려주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txt display, 이게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잖아요. 여기에 append 텍스트 해서 텍스트 플러스 /n을 해줍니다. 그럼 엔터가 자동으로 쳐지게 돼요. 그래서 한 줄씩 입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옆으로 쭉 이어지면서 쓰는 게 아니라요, 프린트 ln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한 줄씩 입력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했었죠. 이 스트링의 데이터는 new string 해서 바이트 ARR에 들어있는 바이트를 가지고요, 스트링을 만들 겁니다. 0번째부터 read byte count 하면은 전체 바이트를 전부 다 스트링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UTF-8 인코딩 형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하나 돌릴 건데요.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건 개선된 포문입니다. connections. 그러면 이 connections는 지금 클라이언트의 리스트잖아요. 클라이언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배열과 같습니다. 리스트니까요. 자, 거기서 하나씩 꺼내와서 여기서 어떠한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일어날 때는 또 커넥션에서 클라이언트 객체를 하나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객체를 모두 다 사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돕니다. 자, client.se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에는 send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겠죠? 그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캐치문에서는 따로 해줄 거는 없고요. 그럼 이제 이제 러너블을 다 만들었잖아요. 러너블을 만들었으니까 이 스레드를 구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new thread를 상속하는 어떠한 익명 클래스를 만들고요. 다시 할게요. new thread 이곳에 런어블을 넣어줍니다. 이 thread는 어차피 한번 시작해서 끝나면 저희가 다시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객체만 생성해서 스타트 메서드를 실행해주면 thread가 구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send 메서드를 만들 차례죠. 이 밖에서 public void send 스트링의 데이터. send에서는 연결된 소켓을 통해서 각 클라이언트, 요청한 클라이언트 말고도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한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메시지를 다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try 바이트의 배열입니다. 바이트 arr은 data.get 바이트. 이걸 다시 바이트로 만들어요. 바이트의 배열로 만듭니다. 그래서 코딩 형식.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 건데요. input 스트림은 socket.get output 스트림. output string.write를 할 거예요. 뭘 write를 해야 될까요? 이 바이트의 배열을 write를 해야겠죠? arr 그리고 output string.flush 캐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트북이 바뀌어가지고요. 많이 서투네요. 이제 그러면 send 메시지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폼을 돌면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send 메시지를 실행하라고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각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send 메시지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한테 계속해서 이 클라이언트 ex라는 프로그램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타트 서버와 스탑 서버를 만들면 끝나겠죠? 스타트 서버와 스탑 서버는요, 서버 ex 거입니다. 여기서 만들게요. private void start server. 스타트 서버는요, try catch 문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서버 소켓을 일단 만들어줘야겠죠? 선언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서버 소켓을 만들고 서버 socket.bind 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new inet socket address 해서 로컬 호스트를 적어줘요. 그리고 포트 번호 5001로 적어주고요. 그럼 서버 소켓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캐치문에서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면 서버 소켓을 닫아줘야겠죠? is closed가 false일 때, 즉 닫히지 않았을 때 닫아줘야겠죠. 스탑 서버를 여기서 호출을 하면요, 스탑 서버가 서버 소켓을 닫아줍니다. 아직은 선언되어 있지 않은 스탑 서버, 그리고 리턴으로 그냥 스탑 메서드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트라이 문이 잘 실행됐으면 캐치 문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디스플레이 텍스트 그래서 서버 그리고 스타트. 여기서는 왜 run late를
사용하지 않았냐면요. 이곳은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run late가 필요가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GUI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tn start stop set text 해서 스탑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서버를 구동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를 끌 수밖에 없잖아요. 서버를 다시 키려면 서버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으면 서버를 또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시작이 됐는데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버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스탑으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is 서버 스타트를 true로 바꿔줘야겠죠. 서버가 시작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스레드를 하나 또 돌립니다. new.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요. 반복문을 일단 돌거든요. while is server start. 만약 서버 스타트가 true라면 계속해서 반복을 돕니다. 소켓은 서버 socket.accept. 이거 전 시간에 우리 같이 했었죠.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아무도 연결 요청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메인 스레드는 머물러 있습니다. 스트링에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요.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연결 요청을 했다는 거겠죠. 수락 닫고 플러스 해서 socket.get remote IP 정보가 나와야겠죠? 플러스 대괄호 닫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스레드 아니니까요. platform.runLa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run later 그리고 new 이 메서드는 계속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일단 복사를 해둘게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복사를 해둬야 됩니다. display text 에서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연결되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만드는데 클라이언트는 생성자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죠? 소켓 객체를 넣어줘야 되죠?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클라이언트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트라이 캐치문 안에서 시행됐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트라이 캐치문을 써주질 않았네요. 자, 이걸 통째로 복사를 해서 잘라내기 해서 캐치문 안에서는요. if 서버 소켓이 is closed 이게 false면 즉 서버 소켓이 아직 닫히지 않았으면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stop server라는 또 메서드를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스레드를 종료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서버라는 메서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스탑 서버만 만들면 됩니다. private stop server try
이터레이터를 하나 만들 건데요. 제네릭으로 클라이언트를 넣어줍니다. 이터레이터는 커넥션으로부터 어레이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터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이터레이터 하면요, 이터레이터를 하나 반환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while을 도는데요. 이터레이터 has next. 즉 커넥션에 있는 클라이언트 객체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요,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는 이터레이터.next. 이터레이터에서 하나를 가져오면 무조건 클라이언트겠죠? 그 client.socket.close. 서버가 종료될 거니까요. 클라이언트 배열인 커넥션지에서 모든 클라이언트 객체들을 가져와서요. 그것의 소켓들을 모두 다 닫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iterator.remove 해서 클라이언트 객체를 지워줘요. if 서버 소켓이 널이 아니고, 그래서 서버 소켓이 지금 널이 아니고, 또 서버 소켓.is closed. 그러니까 아닐 때, false일 때 서버 소켓이 닫히지 않았다면 여기서 서버 소켓을 닫아줍니다. 오타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 품은 다음에요. display 텍스트 해가지고요. 여기서 서버가 종료됐다고 알려줍니다. 서버 스탑. tn start stop set text start. 그리고 다시 버튼의 안에 있는 글자를 스타트로 바꿔줍니다. with server start는 false로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은 is server start가 true일 때만 도는 스레드가 있었습니다. 그 스레드는요, 바로 커넥션을 하는 이거였죠. 그럼 이 스레드도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여기서 예, 이건 안 적어줬네요. 반환형은 void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 프로그램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들려고 가기 전에 CSS부터 좀 만들어 두고 갈까요? 네, CSS는요,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에 fx 배경 색깔만 좀 바꿔줄게요. background color gold 금색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서 띄고 또 여기서 뭔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는요, 스크롤 페인이라는 노드가 또 존재해요. 그 스크롤 페인의 색깔을요, 트랜스페런트, 투명 색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스크롤 페인도 기본적으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체를 다 금색으로 하고 싶으면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페런트 해가지고 투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스크롤 페인 안에 또 자식이 존재합니다. 뷰포트라는 것을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콘텐트라는 것도 존재해요. 내용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트랜스페런트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서버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아마도 여기서 잠시만요.
show 스타트 메서드에서 show를 안 쓸 거예요. page.show. 자,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서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스타트를 눌러볼까요? 서버 스타트가 됐다고 뜨죠? 스톱을 누르면 서버가 스타트 됐다고 뜹니다. 자, 그럼 서버 프로그램은 완성된 것 같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볼까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런치죠. gs 또 이곳에서도 멤버 변수들을 몇 개 만들어 줘야 돼요. 뭐 텍스트 에어리라든지 네. 그리고 텍스트 필드 우리가 입력할 공간 채팅하고 싶은 말을 입력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리고 버튼 btn btn 네. 버튼 임포트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나란히 쓰게 되면은 변수가 btn 커넥터가 만들어지고요. btn 셀러도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같은 타입의 똑같은 변수를 여러 개 만들 때는 저런 식으로도 사용합니다. boolean is connected. 그래서 현재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랑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으면 true,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socket 스타트 메서드 안에서요 보더 페인을 또 만들 거예요. 생김새는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거의 같을 거예요. 같은 CS를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볼더 임포트하고 root.set bref size txt display new txt area txt 왜 빨간 줄이 뜰까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txt display set editable 에디터블을 폴스로 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디스플레이는 텍스트 에어리어잖아요. 즉 우리가 채팅한 내용들이 올라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수정을 하지 못하게 폴스로 해놓는 거고요. border set margin 해가지고 txt display 내가 적용하고 싶은 텍스트 에어리어 넣어주고요. new inset 해서 마찬가지로 5로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root.set center 해서 txt display 센터에 디스플레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border pane bottom 바텀에 우리가 보더 페인을 하나 넣어줄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보더 페인이 이 씬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우리가 이런 채팅을 쓸 공간을 마련했고요. 센터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현재 버튼 2개와 우리가 글을 쓸 창,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다른 식으로 하면은 이게 밑에 있는 보드 페인이고요. 여기에는 왼쪽에는 버튼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버튼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이 텍스트 필드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텍스트 필드인데 여기 제가 텍스트 에어라고 있네요. 필드. 네. 바텀에 들어갈 보드 페인을 만들었으니까 txt input은 new text field. 자, 그리고 txt input set ref size 해가지고 여기에 60에 30으로 텍스트 인풋을 사이즈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요 보더 페인 마찬가지로 set 마진 해서 마진 값을 좀 줄게요. 텍스트 인풋 그리고 new set 그 다음에 btn 서버에 연결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서버에 연결하기, 연결 끊기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btn set ref size 이것도 60에 30 그리고 btn set on action new event handler 제네릭으로 액션 이벤트를 넣어줄 거예요. 이 버튼에 지금 기능을 달아주는 겁니다. 오버라이드를 해야겠죠. 이 안에서 if btn con.get 텍스트를 했더니 이게 같냐 내용 비교죠. 스타트 이 버튼이 지금 현재 스타트이면 스타트 클라이언트 else 스타트 클라이언트라는 메서드는 나중에 만들 겁니다. 스톱 클라이언트 자 여기까지 이제 버튼이 해야 될 일을 정해줬고요. 이제 btn send는 new 버튼 send btn send set ref size 60에 30 그리고 btn send set on action new event handler action event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btn send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적어줄 수 있겠죠. send text input get text send라는 메서드도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어줄 겁니다. tom.set center 해서 text input을 넣어주고요. set left btn connect
넣어주고요. 왼쪽에다가는 서버와 연결하는, 그리고 연결을 끊는 버튼을 넣어주고요. 오른쪽에는 dn send를 넣어줄 겁니다. 전송 버튼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루트.set bottom 해가지고 루트 보더 페인의 아래쪽에 이 바텀 보더 페인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씬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그 루트를 넣으면 되겠죠. 씬이 만들어졌고요. .get style sheet 얘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시트를 정해줘야겠죠. add 해서 get class get resource 네? 경로 css to string 하나 붙여주고 get class가 여기서 이거 빠졌네요.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 적용했고요. stage set 씬 해서 씬을 넣어줍니다. 이걸 스테이지로 줄여줍시다. 자, 그 다음에 stage set on close request 해서 윈도우 new event handler 제네릭으로 윈도우 이벤트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넣어줄 이벤트예요. 윈도우 이벤트 오버라이딩 임포트 하고요. 스탑 클라이언트를 여기서 실행해 줄 겁니다. 그럼 현재 남은 건요. send 메서드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텍스트 메서드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타트 클라이언트, 스탑 클라이언트 등이 남았네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텍스트라는 메서드부터 만들어 줄게요. 디스플레이 텍스트 스트링에 텍스트 가져오죠. 여기서 private void 이 밖에서 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메서드 안에서 선을 해버렸습니다. 네. txt display.append 텍스트 플러스 \n 제가 어떠한 텍스트를 화면에 넣고 싶을 때 이 디스플레이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private void start client send부터 만들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떠한 자료를 전송할 때 이 send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if send 메서드에서는요 스트링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아야겠죠. 데이터라고 하네요. 데이터는 .length가 1보다 작으면 데이터의 랭스가 1보다 작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때는 리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오겠죠. try catch exception 트라이븐 안에서 바이트의 별을 하나 만듭니다. get byte 그래서 diff 8 그 다음에 output stream
socket 점 socket out 죄송합니다. socket 점 get output string. 그 다음에 인풋 해줘야 되죠. output string 점 write AR를 써주면 되겠고요. output string 점 플러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display 텍스트 전송 파일 txt input set 텍스트 해서 우리가 뭘 전송했을 때 텍스트 인풋 즉 텍스트 필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주잖아요. 이미 보낸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줬습니다. 여기 제가 좀 잘못 실수를 했네요. 타이머 안에서 스탑을 해줘야 되는데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send 메서드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는 start client 메서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private void start client 여기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러너블로 안 하고 이번엔 스레드로 해볼게요. 점 스타트 바로 해가지고 실행시켜 버리고요. 그럼 이 안에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겠죠. 클래스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run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게요. run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try 그리고 catch 이렇게 만들어주고 is connected는 true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socket은 new socket socket. connect 메서드를 실행해야겠죠. 그때 new inet socket address 해서 local host 넣고 포트 번호 넣어줘야겠죠. 5001번. 그 다음에 플랫 여기는 이제 스레드니까 플랫폼 run later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마찬가지로 new runnable 해서 run 안에 우리가 받고 싶은 GUI 변경 소스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display 텍스트 완료 플러스 socket removed socket address 플러스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btn set text 해서 이걸 스탑으로 바꿔줍니다. 이미 클라이언트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btn send set disable false. 자, 이게 뭐냐면요. 이 btn send.set disable을 false로 바꿨다는 건요. 이 set disable 자체가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true 값을 넣어주면 btn send, 즉 이 전송 버튼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때 set disable 해서 false로 넣어주잖아요. 이때서야 비로소 btn send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 활성화하는 그런 메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eceive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또 실행을 하는데요. receive라는 메서드도 서버랑 마찬가지로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그런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뒤에서 다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캐치가 발생하면요. 이 platform.runLater라는 메서드를 또 실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요. 다 필요 없고
set display 해서 여기서 대괄호 안에 서버 동시 실패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if socket is closed 소켓이 닫혀있지 않다면 소켓을 닫아줘야겠죠? stop client stop client에서 이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던을 해버리죠. 자, 그럼 이 스레드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스탑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되겠네요. 프리베이트 void 스탑 클라이언트 빨간 줄이 남아있는 건 뭘까요? 리시브 아직 안 만들었구나. 자, 여기서 try 캐치 문장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try 문에서는요, 플랫폼.run rate를 또 실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요, 이것을 연결 끊음으로 띄워주고요. 스탑 클라이언트가 됐다는 것 자체는 서버로부터 연결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연결을 종료한다는 거니까 연결 끊음이라고 넣어주고요. 다시 이 버튼을 스타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실행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set disable을 true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is connected는 false. set disable을 처음에는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처음부터 set disable을 true로 바꿔줘야겠네요. 이때 버튼을 만들고 나서 false로 true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치 문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메서드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네요. receive 메서드를 만들면 됩니다. 반원형 void. 여기서는요, 반복을 돌 거예요. is connected가 true일 동안 무한 반복을 돌 건데요. try 바이트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 바이트의 AR은 new 바이트 네. 그 다음에 input 스트림을 하나 만들 건데요. 당연히 소켓으로부터 가져오겠죠. get string 인포트 해주고요. 인포트하는 단축키는 Ctrl Shift O입니다. 그리고 int read byte count는 input read byte ar int 빼먹었네요. if read byte count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 했죠? 이번엔 반대로 서버에서 마음대로 종료를 해버린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왔다는 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을 여기서 얘를 한번 발생시켜 줘야 돼요. throw new IO exception. 그리고 얘가 던지지 않으면 계속 try 문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의 데이터는 new string byte ar.0 그리고 read byte count etf8 그리고 여기서 또 platform.run rate를 실행을 해서 뭔가를 뿌려줘야 됩니다. 화면에 받기 완료 뭔가를 받았잖아요. 하고 그거 받아온 그 스트링 값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캐치를 써주고 캐치문 안에서는요 또 해줄 게 있는데요. if socket.is closed 여기서는 느낌표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보실 겁니다. 여기서 느낌표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요. 소켓이 클로즈드 됐다는 건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와 연결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소를 한번 달아줄게요. 클라이언트가 자체적으로 클로즈 한 경우 이랬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로 리시브를 받는 이 무한 반복을 종료시켜주면 돼요. 탈출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서버에서 무단으로 종료시킨 거겠죠. 여기는 서버가 종료했을 경우 이때는 또 platform.runRate 해가지고요. 서버 통신 실패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서버 통신 실패. 그렇게 되면은 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에러 나는 것도 없고 한번 그럼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 키고요. 서버를 시작시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켜볼까요? 클라이언트도 쇼를 아직 안 했네요. 스타트에 가서 스테이지 쇼 다시 클라이언트를 껐다가 다시 실행시키면 클라이언트도 켜지죠. 과연 서버랑 연결이 될지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연결 완료가 됐다고 뜨는데 서버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여기서 뭔가 떠야 되는데 지금 서버 쪽에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까요? 네, 서버에서 지금 받지를 않네요. 서버에서 일단 제가 디버그를 한번 해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에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러너블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실행시키지 않았네요. new thread 해서 러너블을 넣어주고 점 스타트 연결을 받아주는 그 스레드를 실행시켜야겠죠. 서버도 다시 다 끄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서버 켜주고요. 클라이언트도 실행을 해줍니다. 스타트. 서버도 서버 연결 수락 받았네요. 그럼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연결이 된 거고요. 그럼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켜볼게요. 이제 채팅은 2명 이상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를 2개를 키고요. 서버도 키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애한테 뿌려줘라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보내면 서버가 요청을 받았죠. 여기서 요청을 처리해줬습니다. 요청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send 메서드를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뿌려줬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한테서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대답을 하겠죠. 네,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샌드를 누르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클라이언트도 메시지를 잘 받았네요. 서버도 잘 구동이 되고요. 여기서 서버를 그냥 무단으로 꺼버리면요. 서버 통신 실패라고 뜹니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막 뜨면 안 되는데 또 오류가 아직 있네요. 일단 다 종료를 하고요. 제가 브레이크 문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에서 무단으로 접속을 끊었을 때 서버 통신 실패를 띄워주면서 여기서 더 써줘야 될 게 있는데 아직 안 써졌네요. 스탑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고 종료시켜야 됩니다. 반복문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서버를 키고요. 클라이언트를 키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하나 더 키고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 그 클라이언트의 창 이름도 아직 안 적어줬네요. 오류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에서 스테이지 점 타이틀에서 클라이언트 다시 서버부터 키고요. 클라이언트 켜주고 하나 더 켜주고 서버가 시작됐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서버가 일방적으로 연결을 끊으면 이런 식으로 통신 실패라고 뜨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클라이언트가 지금 서버가 구동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멈춘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몇 번 통신을 시도하다가요. 서버가 지금 켜지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뜨죠. 이상으로 채팅 프로그램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쭉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다 따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기가 한 예제들 같은 경우는요, 이건 되게 길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긴 프로그램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메서드도 되게 많고, 안에 내부 클래스도 쓰고, 또 예외도 활용해 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스트림에 대해서도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복합적인 그런 예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그럴듯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상으로 모든 자바 강의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자바 강의가 끝은 아닙니다.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JSP, 스프링 같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쭉 올릴 계획이고요. 시간이 더 난다면 더 많은 강의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바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자바 강의가 아닌 다른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